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가 황사와 함께 대전과 충남을 덮치면서 공기질이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한때 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습니다. 어제도 뿌였는데 밤새 농도가 더 올라갔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얼마 전부터 미세먼지가 전 국민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인공위성으로 측정한 대기오염 지도입니다. 오염이 심할수록 붉은색이 짙어지는데 우리는 빨간 반면 정작 중국과 더 가까운 북한은 깨끗합니다. 이 상당수 오염물질이 국내에서 나오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중국발 미세먼지. 하지만 최근 미세먼지 60%에서 70%가 국내에서 발생한다고 밝혀졌다. 평균적인 어떤 의미에서 얘기한다면은 3분의 1은 이제 중국의 영향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고, 한 3분의 1 정도는 이 자동차 관련, 뭐 자동차나 도로나,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저희 뭐 나대지라든지 또 뭐 비산되는 부분들, 가정이나 음식점 뭐 이렇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그 정부의 정책은 지금까지는 모두 다 중국에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 이런 문제들은 이미 예견됐던 문제들입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최근 4, 5년간 한국의 이제 대기 관련 여러 가지 오염 지표들 그리고 관련 정책들이 최하위 평가들을 계속 받아왔었죠. 그리고 이런 것을 사실 이렇게 방치하고 악화시킨 거는 우리 정부의 책임이 제일 크고요. 최근 5년간 미세먼지 농도는 2012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다. 때문에 정부는 대기 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10년짜리 중장기 종합 대책인 대기 환경 관리 기본 계획을 세워왔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4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목표 농도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대기질 측정망 오차 범위가 크다는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2014년도에 미세먼지 목표치가 있었는데 40이었습니다. 그 수치도 수치지만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 예전과 달리 더 따끔따끔하고 더 속 깊은 곳에서 통증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산화질소와 관련된 건데요. 그것이 질산염으로 바뀌고 초미세먼지를 생성시켜가지고 산성 성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느끼기에 고통스럽게 되는 겁니다. 점점 이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가 있고요. 그렇다면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는 어떻게 구분될까? 미세먼지 PM10은 직경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크기로 머리카락보다 5배에서 7배 작다. 초미세먼지 PM2.5는 직경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물질로 미세먼지보다 작다. 입자가 작은 미세먼지는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아 각종 질환을 일으킨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발암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역시 폐암 발생이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만성호흡기 질환, 폐암 이런 좀 치명적인 여러 질환들이 미세먼지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환경 기준은 세계보건기구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 WHO는 일일 평균 25 이하, 1년 10 이하지만 우리나라는 1일 50일 이하, 1년 평균 25 이하로 월등히 높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기준 자체가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수준보다도 높은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다 이 정도의 권고 기준을 만족하는 건 아닌데 외국과 견뎌보면은 특히 선진국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기준이 상당히 느슨한 형태여서
지금에 있는 수준으로서는 미세먼지 관리가 잘 안 되는 형태로서 시민들에게 건강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정부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경유차와 화력발전소를 꼽았다. 환경부는 그 대책으로 경유가 민상을 거론하고 나섰지만 여론의 문매를 막고 현재 보류한 상태. 경유차는 제일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자동차 제작사입니다.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았고 클린 디젤이라는 마케팅 전략을 사용을 해가지고 마치 디젤 차량이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를 해왔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마케팅 수단일 뿐이고요. 거기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부화내동하면서 경유 차량을 구매를 부추긴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았던 거고 친환경 차량에 대한 개발이나 지원을 늘렸어야 되는데 전기차에 대한 인프라 지원이나 개발 지원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 원인인 석탄 화력발전소. 전국 화력발전소 53기 중 절반가량인 26기의 화력발전소가 충남에 집중돼 있다. 충남의 작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서울보다 8마이크로그램 높은 32마이크로그램. 8기의 석탄 화력발전소가 몰려있는 당진. 제작진은 당진시 성문면 교로리를 찾았다. 아유, 그 분진 같은 거는 그냥 눈으로 보니까는 까맣다 그러는데 작년에 한 3개월 동안 연탄 냄새 때문에요. 이게 숨을 쉬고 살 수가 없더라고요. 연탄 냄새가 나니까는 어디서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는 소리가 문을 꼭 닫고 집 안에 들어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이들은 발전소가 들어선 이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토로한다. 아침에 가래침을 맡으면요 새카만해요. 여기는. 그게 나뿐만 아니라 여기 주위 지역 분들이 다 그렇고 나는 참 건강 체질인데 여기 와가지고 몸이 뭐 야간이면 살 수가 없어요. 진짜 여기 사람 살 데가 못 돼요.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구만은 저도 이제 뭐 폐로 지금도 계속 약을 먹고 있고 또 이 지역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로 3리나 교로 1 인근 주변에서 지금 사망한 사람이 한 10여 명이 넘어요. 그리고 현재 교로 3리만 해도 암 수술을 해가지고 수술한 사람들도 지금 많은 사람, 젊은 사람들도 있고 나이 자신 분들도 지금 현재 수술한 사람, 수술해서 이제 지금 유지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은 편이에요. 화력발전소가 마을 전체를 검은 재앙으로 뒤덮었다고 말하는 주민들. 1999년 화력발전소가 가동한 이래 교로 2, 3리의 암 환자 수는 30명이 넘었다. 이에 충남도는 지난 3년간 주민 건강 영양 조사를 벌였다.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그 반경 2km 이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 영양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1, 2년 했던 결과를 가지고 어떤 그 원인이나 그 유해인자를 파악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주민 건강을 좀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에게 비소 수은이 다량 검출됐다. 전반적으로 그 환경오염 취약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경우에 여러 방면에 있어서 이제 건강에 특히 이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밝혀지고 있고요. 중금속들 중에서는 이제 비소가 그 발전소라든지 제철단지, 수비화학단지 등에서 그 다른 그 청정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제 청량이나 공주 지역에 비해서는 좀 높게 한 2배 정도 높게 나오는 경향을 보였고, 어쨌든 오염 시설 내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이제 주민들의 경우에는 다소 좀 높게 나왔던 사실이 굉장히 좀 주목해야 될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미세먼지 자체가 이제 1급 발암물질 부분인데 미세먼지에 대한 배출량이 많아진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어서
미세먼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암 발생, 특히 폐암 발생과는 유의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이 기존 학계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충남 지역 부분에 있어서 미세먼지 발생량을 많이 갖고 있는 화력발전소가 집중돼 있다면 그럼 그 지역에 있어서 호흡기 질환을 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암 발생과 유의한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 PM2.5. 충남에는 초미세먼지 측정소가 얼마나 있을까? 전국의 초미세먼지 측정소는 162곳. 대부분 수도권과 대도시에 밀집해 있고 석탄 화력발전소가 가장 많은 충남에는 고작 3곳에 그친다. 대기질의 지표가 되는 미세먼지 측정기. 정작 있어야 할 곳에 측정기가 부족한 상황이다. 환경부의 그 대기 측정망 설치 계획에 따라서 도내에 총 11개소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그 정부 그 대도시나 아니면은 그 대기질 우려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 충청남도 지역이 조금 후순위로 밀려서 아직 계획대로 설치가 안 된 것으로 파악돼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도비와 시군 뒤로 올해 안에 미세먼지 측정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올해 그 나머지 시군 11개 시군에 19억 8천만 원을 배정을 해서 정말 우리 도민들이 정보를 같이 공유함으로써 우리 도민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로리 주민들은 발전소가 들어온 후 지난 17년간 긴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하루 이틀이지 뭐 맨날 이렇게 해갖고서는 뭐 안 되고 천상 여기를 이주를 해주든지. 우리는 이게 서민이라서 공기업하고 싸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힘들고 우리가 한다 그래서 누가 들어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한꺼번에 뭐 시입 집회 시일에서 10명이 죽고 5명이 죽고 이런 현상이 나와야 어떻게 대책이 세워질는지를 모르지만 그 이전에는 뭐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상황이 이런데도 산업통상자원부는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석탄 화력발전소 20기를 추가 건설한다고 밝혔다. 충남 지역에도 9기의 화력발전소가 증설될 예정이다. 지금 기술적으로 줄이지 못하는 건 틀림없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까지 줄이는 기술력을 적용을 시키다 보면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원료 상태, 석탄도 질이 좋은 석탄을 썼을 때의 이야기지 지금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석탄들은 굉장히 질이 나쁜 것들이 대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접하고 있는 환경에서의 문제점은 굉장히 악화된 상태를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그런 기술적 문제에 대한 것들이 결국은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원론적인 그 접근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판단할 필요가 틀림없이 지금은 있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6월 3일 환경부 장관이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대책에 의하면 화력발전소 증설은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뿐이다. 경제적 논리로 값싼 에너지 정책을 펼치는 정부. 환경에 역행하는 정부 정책으로 앞으로 우리는 값비싼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지도 모른다. 네,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인근 마을들의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가 좀 심각해 보입니다. 앞으로 이 9개의 화력발전소가 충남에 증설된다고 하니까 주민으로서 상당히 좀 안타깝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며칠 전 충남도에서는 화력발전소 지역을 특별 대책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권유했고요. 화력발전소 증설 계획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 지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충남 지역에 더 이상의 화력발전소가 증설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대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전의 미세먼지 상황. 요즘에 하늘에 그 뿌연 날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대전은 광역시 중에서 깨끗한 도시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나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는 추세로 결코 안심할 상황이 아닙니다. 대전의 미세먼지 증가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30일 오전 9시 뿌옇게 낀 미세먼지로 건물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80 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는 53 마이크로그램, 나쁨 수준이다.
다른 것보단 이제 아기들을 둘이나 키우다 보니까 이제 날씨 좋아서 야외 활동을 할 시기가 왔는데도 도무지 나가기가 겁나더라고요. 호흡기 쪽이 혹시라도 영향이 있을까 싶어서. 걱정 많죠. 옛날에 그냥 단순히 황산주만 알았는데 그게 뭐 우리나라에서도 미세먼지가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것도 종합적인 대책이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광역시 중 깨끗한 도시로 손꼽히는 대전시. 그러나 대전의 공기질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2012년 이후 미세먼지 농도는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올 5월에는 49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다. 올해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은 6회,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1회 발령됐다. 사실 최근에 한 10년간은 뭐 조금 증가하는 정도가 되죠. 그런데 시민들이 느끼는 그러한 체감 오염도는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괴리가 이제 왜 나타나는가,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이제 이 도시가 점점 뭐 고층 건물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되면서 이 미세먼지를 뭐 발생한 것이 어느 정도 이제 기상 바람이 불면은 좀 희석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바람이 안 통하는 그런 도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같은 양의 같은 농도라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아주 정체되면서 좀 열악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시민들은 미세먼지로 활동하는 데 불편함을 느꼈고 병원을 찾는 환자들도 많이 늘어났다. 감기가 오래 간다 싶으시면 그런 미세먼지에 대한 영향도 있으니까 치료를 좀 반드시 꾸준히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셨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천식 환자들 혹은 기관지 확장증 같이 기본적으로 기저질환을 폐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미세먼지가 많이 날리면 우리가 추울 때 감기 걸리듯이 그거 자체로 화학적인 것 때문에 똑같이 감기가 오래 간다든지 염증이 좀 지속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요즘같이 심할 때는 환자 수가 더 많이 늘고 또 심해져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심할 때는 또 입원해서 치료해야 될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대전의 공기질이 점점 나빠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대전 충남 녹색연합은 대전의 공기질을 악화시키는데 산업단지 내 대전 열병합 발전소가 사용하는 벙커 CU가 한몫하고 있다고 말한다. 벙커 CU를 사용하는 게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그 벙커 CU 같은 경우에 그 미세먼지를 직접적으로 발생시키는 문제도 있지만 미세먼지를 이제 만드는 거는 황산화물과 질산화물에서 이렇게 2차로 생성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대기환경보전법을 보면 벙커 CU는 천연가스 LNG보다 미세먼지는 24배, 황산화물은 400배 이상 배출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보면은 벙커 CU 사용을 이렇게 규제하고 있거든요. 일단 황 함량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다른데 일단 황이 많이 들어있는 거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또 황이 낮더라도 그 대도시 그러니까 서울이나 부산, 대전, 뭐 대구 같은 이런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는 이 벙커 CU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하지만 대전 지역 연료별 사용량을 살펴보면 천연가스인 LNG는 줄고 벙커 CU 사용량은 급격히 늘고 있다. 아무래도 저기 사업장 요즘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값비싼 벙커 CU를 사용하지 않는가 그렇게 이제 추측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벙커 CU 사용량의 대부분은 열병합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 오염의 주범인 벙커 CU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느는 것에 대해 대전시의 규제는 없었던 것일까?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는데 저희들은 이제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 업체에다가 지속적으로 천정 연료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열병합 발전소 측은 벙커 CU 사용은 법적으로 보장된 것으로 저감 장치를 통해 오염물질을 대폭 감소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법률적 허용 범위 내에서 BC를 사용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요금 제도가 개선되면 천연가스 사용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테두리 내에서
벙커 CU를 사용하더라도 대기질을 위해 대전시에 적극적인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는 말한다. 대전은 대도시이기 때문에 이미 90년대부터 저유황 연료를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역 에너지 문제와 관련돼서 열병합 발전에서 예외적으로 벙커 CU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양도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죠. 이 부분도 사실 지금 그 대전시가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다른 지역에서는 벙커 CU 그 열병합 발전을 뭐 LNG로 바꾼다거나 하는 뭐 이런 부분들을 이미 그 시행하고 있거나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이제 방치하고 있는 것도 하여간 대전시의 적극적인 행정에 좀 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환경부는 대기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등 대기 상태를 발표하고 있다. 대전의 미세먼지 측정소는 10곳.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 측정소는 단 4곳에 그친다. 6개 광역시 중에서 초미세먼지 측정소가 가장 적다. 더구나 정작 설치해야 할 곳에 초미세먼지 측정소가 없어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대전 시민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둔산 지역에는 측정망이 없고요. 그리고 미세먼지를 제일 많이 유발하는 공단들이 들어서 있는 대덕구 지역에는 역시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노출되고 있는 지역, 많이 유발하는 지역에 측정망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의 어떤 농도라든지 또 원인들을 확인하고 대처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또 뜻이기도 합니다. 대전시에 초미세먼지 측정기가 설치된 곳은 성남, 노은, 정림, 구성동이다. 제작진은 적합한 곳에 설치됐는지 알아보기 위해 찾아가 봤다. 둘러본 4곳 모두 차량 소통이 많은 도로변이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에 있지 않고 도심 외곽에 위치한 주민센터나 관공서 옥상에 설치돼 있다. 심지어 노은동은 환경부 설치 기준인 10m를 훌쩍 넘는다. 오늘 돌아본 곳을 이렇게 보니까 거의 주민센터나 관공서 건물 위에 사실 이 측정을 위한다기보다는 그 설치의 편의성이나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렇게 따로 설치를 해둔 것, 따로 설치를 하지 않고 그 관공서 건물에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조정이 되고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측정소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그마저도 도심과 떨어진 곳에 설치된 초미세먼지 측정기. 이런 곳에서의 측정은 도심과의 농도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느끼는 것과 다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중요한 것은 이게 측정소의 위치나 높이죠. 높이가 아무래도 관공서 건물 이런 걸 활용하다 보니까 지표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점에 따라서는 서울에 뭐 예를 들어서 분석을 해봤을 때 지점에 따라서는 한 뭐 2배 정도의 농도가 차이가 난다. 뭐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죠.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대기환경조사 결과가 주로 이제 시민들께서는 매스컴을 통하거나 전광판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 지역이 측정 지점이 아닌 거죠. 사실 대기환경,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환경 유해물질은 사람들 눈높이 수준에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간은 보존되어 있는 곳이어서 그런 곳에서 측정한 데이터가 과연 대전시 인구 150만 이상에 살고 있는 대전시의 미세먼지나 대기질을 상징하는 결과로 볼 수 있겠는가? 대전시는 올해 초미세먼지 측정소 2곳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미세먼지 예보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적합한 장소와 높이에 설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기오염 배출의 주요 원인인 산업단지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생태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 나름의 기준을 만드는데 대전시의 교통정책 그리고 산업단지 정책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를 유발시키는 집단과의 어떤 자발적 협약 또 시민 참여 이런 대전시만의 매뉴얼을 개발하고 목표 수치를 정해서 그 목표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이 공기 문제는 우리가 한순간도
숨을 쉬지 않고 살 수가 없고 또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뭐 이것은 단순한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복지와 보건 이런 부분 안전하고 연관되는 시민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화면을 보니까 대전도 미세먼지에 안심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미세먼지의 증가 원인으로 시민단체는 벙커CU를 사용하는 열병합 발전소를 꼽았는데요. 어떻게 강제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네, 현재로선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전시가 법적 기준치의 감독보다 배출 총량 규제를 해야 대전의 공기질이 개선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대전의 그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 측정기가 이제 개수도 적고 이제 외곽에 설치돼 있다고 하니까 시민들은 어떤 뭐 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잘 믿지 못할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네, 취재 결과 대전의 초미세먼지 측정소는 형식적인 인상을 받았습니다.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측정소가 시민들이 눈높이에 만든 장소로 조정이 돼야 할 것입니다. 네, 장래기 PD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매일같이 숨 쉴 수 있는 깨끗한 공기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정확한 미세먼지의 원인 규명과 또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사 플러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